안녕하세요. 붙들은 매종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계획하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공사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거거든요. 코로나 때 이전과 이후가 1차적으로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컸고, 코로나 이후에도 기간 대비 공사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하고 뭐고 간에 인테리어 비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갔나? 그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공사인데, 미니멀한 디자인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몰딩을 없애고 문선을 없애고 두껍게 마감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걷어내면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목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대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격이 예쁘면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 골격을 만들어주는 게 목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공사는 물론 하고 나면 면도 깨끗해지고 골격도 반듯해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목공사 부분을 패스하시는 게 가성비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에서 포인트가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필름 공사, 도배 공사, 조명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을 이사를 할 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필름이랑 도배는 해야겠다. 조명은 바꿔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름, 도배, 조명을 하는데 그걸 완성도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필름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현관문, 그다음에 현관 신발장, 그리고 방문, 샤시, 화장대 이런 가구류가 되는 거예요. 가구류는 보통 필름으로 다 시공이 가능한데, 간혹 고객님들과 미팅을 하면 필름 색깔을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로 네이비로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밸런스가 깨져서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여기는 새로 한 거, 이거는 있던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부분 공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타일을 남길 것인지 싱크대를 남길 것인지 가구를 남길 것인지 샤시 컬러를 남길 것인지 톤이나 컬러가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남겨진 것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마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실리콘 컬러예요. 샤시에 필름 시공을 할 때 예전에는 샤시를 올 화이트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화이트 계열만 해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하얀색 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름색과 가장 유사한 색깔을 조색해서 쓰는 조색 실리콘을 사용해서 마감하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마감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 공사가 도배 공사예요. 옛날부터 이사할 때마다 하는 게 도배였고, 지금은 도배지가 거의 도장처럼 마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LG의 포티스나 신한의 월가드 같은 벽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벽지인데, 이런 벽지 공사는 목공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공사라서 가성비 공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목공사 없이도 진행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퍼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는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배 공사를 하려고 고객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도배지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반 실크지 싼 걸로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디아망이나 일반 실크지나 가격 차이는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실크 벽지는 벽체에다 띄워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벽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벽지 공사는 시공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밑작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 생략하느냐 차이입니다. 그 밑작업 부분에서 금액을 좀 세이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디아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베스트라던가 이런 일반 실크 벽지 중에 마감재를 선택하는 게 인건비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공사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명 공사예요. 조명 공사를 가성비 있는 공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명이 주는 컬러, 색온도라고 하죠. 그 부분이 변경이 됐을 때 느껴지는 포근함이 다르거든요. 예전처럼 형광등 불빛 같은 하얀 불빛보다는 조금 더 공간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주백색 또는 전주백색이라고 하는 전구색과 주백색 중간 정도의 온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교체만 해주셔도 등기구 하나만 교체했는데 방 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요즘 조명 공사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실링팬이거든요. 실링팬을 공간에 설치를 하면 그 자체 하나가 오브제 역할을 하면서 기능적인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줍니다. 근데 실링팬은 거실 중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직부등을 거실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게 매입등인 거죠. 집 전체에 매입등을 한다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부분 우물천장이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우물천장 내부에만 매입등과 실링팬을 배치를 하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환하고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 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입등을 설치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이 방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밝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어두워도 되는지. 예를 들어 침실 같은 경우는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도가 그다지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방이라고 하면 거기서 잠도 자고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명 기구를 추천해 드리죠. 오늘은 가성비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가성비 공사의 핵심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시각적 변화가 큰 곳에는 예산을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좀 포기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공간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공사라 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공간을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